이번에는 세 번째 주제 발표로 목재 펠릿 수급 동향과 전망입니다. 본 발표를 해주실 이재정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정 박사님은 연료형 목재 제품의 시험 분석법 연구, 또 화석 자원 대체 산림 바이오매스 소재화 연구 등을 수행하였으며 현재는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소재연구과에서 임업연구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큰 박수로 이재정 박사님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자원이용연구부 임산소재연구과 목재연료연구실에서 일하고 있는 임업연구사 이재정입니다. 목재 펠릿 수급 동향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목재 펠릿 개요와 수급 동향,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고가 된 재생에너지 정책 변화, 여기에 따른 목재 펠릿 수급 전망과 우리가 대응해야 될 방안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배부된 책자에 작성한 원고를 탈고한 이후에 그 부처 합동으로 정책 그 개편 방향에 대한 보도가 나와서 제가 그 내용을 중심으로 오히려 사실 수급 양이나 뭐 앞으로 전망되는 전망치보다는 그 최근에 발표된 정책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더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위주로 준비를 했으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재 펠릿 개요입니다. 목재 펠릿은 저희가 그 목재를 파쇄해가지고 분쇄한 이후에 일정한 모양으로 성형한 거를 브리켓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목재 펠릿은 목재 펠릿의 형상을 띤 브리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목재 펠릿은 몇 가지로 종류를 나누는데 법적으로는 지금 주거용 소규모 상업용 목재 펠릿 그리고 산업용 목재 펠릿으로 나누고 있고요. 품질에 따른 몇 가지 그레이드를 가지고 있고 저 직경이 이제 6mm인지 8mm인지에 따라서 또 두 가지로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재 펠릿이라는 제품 자체는 탄소 중립적인 에너지 자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목재 펠릿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재 펠릿과 관련된 정책으로는 이제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목재 펠릿을 판매하거나 유통하기 전에 정해진 규격 검사를 실시하고 적합한 경우에 그 품질을 표시하도록 강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목재 제품 품질 표시 의무 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 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에서 일정 부분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해서 공급하게끔 유도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집이 용이하지 않거나 원목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목재 자원에 에너지로 사용할 때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혜택을 주는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제도가 있습니다. 예. 이런 목재 펠릿이 지금 수급이 되고 있는 동향을 살펴보면 목재 펠릿 수입 동향입니다. 2023년 목재 펠릿 수입량은 전체가 373만 톤이었고 2022년에 비해서는 다소 하락하였었습니다. 2024년에는 12월 지금 통계를 확보할 수 없었는데 예상량까지 포함하면 약 400만 톤까지 펠릿이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나라에 있는 펠릿을 이용한 발전 시설의 총량은 한계가 있고 펠릿 그 수입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는 없을 거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목재 펠릿의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펠릿의 수입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그 펠릿의 수입량이 성장하는 추세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내 목재 펠릿 생산 동향입니다. 일단 국내 목재 펠릿은 대부분은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목재 펠릿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자체의 생산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139만 톤이었고 2024년에는 152만 톤 정도가 생산됐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맘때쯤에 그 전망치를 말씀드렸을 때 2023년은 148만 톤, 2025년은 178만 톤으로 이렇게 선형으로 증가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실행하고 있는 목재 수확의 그 총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점 그리고 뭐 목재 펠릿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목재 펠릿 생산 시설이 뭐 크게 증가하지 않는 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는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생산이 그 수직으로 선형으로 증가하는 시기는 지난 것 같고요. 이제 변곡점이 발생해서 어느 정도 지금 우리나라 산림의 현황에 맞는 바이오매스 생산량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는 목재 펠릿 또는 목재 칩으로 가공돼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목재 칩의 생산 비율의 증가가 되게 눈에 띕니다. 2019년에는 전체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의 11%가 목재 칩으로 이용이 됐었는데 작년 3분기까지의 통계를 보면 전체의 39%가 미이용 목재 칩으로 가공이 되었고 61% 정도가 목재 펠릿으로 활용이 됐습니다. 미이용 목재 펠릿의 생산량 자체는 성장을 했습니다. 2019년 14만 톤에 불과했던 국내 미이용 목재 펠릿은 2023년에 74만 톤, 2024년에 81만 톤까지 성장했고 여기에 계산된 그 생산량은 목재 펠릿과 목재 칩의 환산 기술을 적용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목재 칩은 목재 펠릿에 비해서 가공을 하거나 저장하는 비용에서 훨씬 유리한 부분이 있고 환산 기술도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목재 칩을 소비하는 발전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지난 12월 18일에 발표가 된 바이오매스 발전의 수입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정책이 발표된 배경이 있는데요. 일단 수입 연료가 국내의 목질개 바이오매스에 비해서 가격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국산재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점, 그리고 산업 원료가 연료로 사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수급의 불균형, 그다음에 바이오 발전에 대해서 환경에 부담을 주고 영향을 주고 있다는 시선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환경부와 산림청과 산업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오매스 발전의 수입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는 폐도장목이나 폐목재, 포장재, 폐전선 드럼, 건설 현장 폐목재 같이 파티클보드나 MDF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폐목재들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걸 재사용 또는 재생 이용을 우선하도록 관련된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고요. 바이오 SRF처럼 에너지 회수 용도에 적합한 폐가구류는 별도로 분류를 신설하고 그 이외의 폐목재는 REC를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건 목재를 단계적으로 이용해서 마지막 단계 에너지로 활용하자는 그런 국제사회의 원칙이나 국내에서 산림 바이오매스를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림청에서는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의 우선순위와 사용 범위를 설정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작년에 목재 이용법과 사법경찰 직무법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제도를 정착시키고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또 목재 산업 간의 원료 경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부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향후 신규로 구축되는 신규 목질개 바이오매스 발전 설비에는 REC를 부여하지 않는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수입한 목재 펠릿과 미이용 목재 펠릿 칩 모두 다 해당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설비는 단계적으로 REC 가중치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전소는 1.5에서 0.5, 혼소는 1.0에서 0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 단계적인 적용은 공공발전사와 민간발전사 간의 속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공공발전사는 당장 올해부터 혼소발전은 REC를 부여하지 않고 전소발전은 27년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혼소발전을 1.5에서 전소발전을 1.5에서 0.5로 낮춥니다. 민간발전사는 설비 연차에 따라서 발전 시설의 설비 연차에 따라서 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을 하는데 20년 차가 될 때까지 민간 발전사 혼소의 경우에는 1.0에서 0, 그다음에 전소는 1.5에서 0.5로 체계적으로 REC 가중치를 낮춰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목재 펠릿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요약해봤는데 환경부에서 폐목재 분리 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당연히 바이오 SRF의 정책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목재 펠릿에 미치는 영향은 없겠지만 아무래도 바이오 SRF에서 생산되는 REC의 양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되면서 REC 시장은 변화가 좀 영향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위법행위 처벌 근거를 마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산업부에서 재생에너지 지원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계획은 수입산 또는 국내산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시는 분, 이걸 소비하는 발전사 모두에게 직접 영향을 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신규 설비의 시장 진입을 제한한다는 것은 현재 목질개 발전 설비들이 내구연한이 종료돼서 폐쇄될 경우에는 이제 수요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발전사의 REC 가중치가 우선 단계적으로 조정될 때 분명히 단기적인 미이용 목재 펠릿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발전사의 가중치가 중장기적으로 조절되면서 수입 목재 펠릿에서 미이온 목재 펠릿으로 수요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 펠릿 수급 전망을 예상을 해봤습니다. REC 가중치가 개편돼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수급이 될지를 고민을 해봤는데 당연히 이게 정확하게 어떤 수치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REC 가중치가 하향됨에 따라서 2027년까지 공공발전사 부문의 미이용 목재 펠릿의 수요는 증가하게 됩니다. 수입 목재 펠릿과 미이용 목재 펠릿의 원가 그리고 REC 가격, 공급 가능량 그다음에 각각 부여받는 REC 가중치를 생각해 보면은 공공발전사의 많은 부분이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사용해야 수입 목재 펠릿을 사용하는 것보다 좀 더 그 효과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전제는 전부 다 발전사들이 그 가격을 감당하면서 사업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봤을 때 공공 부문의 지금 최대 소비량은 161만 톤 정도가 되는데요. 저 부분의 많은 부분이 비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목재 펠릿을 원하는 수요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2027년에는 민간 발전사 부분은 그냥 평균 낸 수치인데 거의 그 가중치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여전히 수입 목재 펠릿에 대한 수요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저희 과학원의 산림전략연구과에서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런 수요가 변화하면서 단기적으로 미이용 바이오매스 공급량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예측해 주셨어요.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는 수요가 늘어난다고 공급이 늘어나는 그런 탄력적인 그 원료는 아닙니다. 이거는 미이용 바이오매스의 공급 가능량이라는 게 이미 결정이 돼 있고 목재를 수확하거나 어떤 돌발 변수에 따른 그 원료로서 그 발생하는 원료로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목재 펠릿의 수입량이 많이 감소해도 상대적으로 국내 미이용 목재 펠릿의 생산량은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 13년부터 23년까지 수입량과 미이용 목재 펠릿의 생산량을 분석해 봤을 때 목재 펠릿 수입량이 약 30톤 정도가 감소하면은 국내 미이용 목재 펠릿 1톤 정도가 생산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가정이 있는데요. 이러한 가정을 전제해서 목재 펠릿이 10%에서 50%까지 수입량이 감소할 때 그럼 미이용 목재 펠릿은 어느 정도 공급될 수 있는가를 가늠해 봤더니 그 RPS 의무량을 충족하기 위한 공급량은 당연히 충족하지 못하고 지금 여기 테이블에 있는 수치는 월별 생산량 혹은 수입량 수치입니다. 그래서 미이용 목재 펠릿의 공급량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그래서 REC 가중치 변경으로 예상되는 목재 펠릿의 수입량은 제한적으로 감소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목재 펠릿 수입량은 10% 미만으로 감소되지 않을까라고 산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좀 더 먼 기간까지를 생각해 보면 이제 민간 발전사는 각 발전사가 이제 설립된 지 몇 년이 지났는지 설비 연차에 따라서 수요가 달라질 수 있는데 민간 발전사의 향후에 그 설비 연차에 따라 부여받는 REC를 기준으로 가중치 차가 이제 0.5 정도가 되면 저는 그 수입 목재 펠릿과 미이용 목재 펠릿의 비슷한 그 가격 경쟁력을 가진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2040년이 되면 지금 최대 미이용 목재 펠릿의 수요는 433만 톤까지 증가할 수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많이 과장된 수치이고요. 지금 현재 존재하는 설비가 그대로 가동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입니다. 그리고 REC 가격이 유지된다는 조건이고요. 그럼 왜 가중치가 1.5 정도 차이일 때 그 수입 목재 펠릿과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목재 펠릿의 전환이 이루어지는지를 간단하게 보면 목재 펠릿 1톤이 생산하는 전력량은 수입 목재 펠릿이나 미이용 목재 펠릿이나 같고 다만 수입 목재 펠릿의 원가, 그다음에 판매가, 그다음 미이용 목재 펠릿의 가격, 그리고 REC의 가격 각각이 서로 부여받는 REC 가중치에 따라서 발전사에서 구매를 할 때 체감하는 그 체감 가격이 좀 달라집니다. 현재 그 1월 제가 며칠 전에 확인했을 때 REC가 그 현물 기준으로 6.5만 원이었는데 이 정도 가격에서는 수입 목재 펠릿과 미이용 목재 펠릿의 가중치가 1.5 정도 차이가 나야 지금 여기에서 지금 크로스가 일어나는데 여기가 6만 5천 원입니다. 이 정도 차이가 나야 수입 목재 펠릿이 미이용 목재 펠릿으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이 정도로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 우리나라에 생산하는 미이용 목재 펠릿은 지난 2년 동안 70만 톤에서 80만 톤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학을 또 자체적으로 추산한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총량은 2050년이 되면은 1,500만 톤 이상이 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는 2040년까지 산림청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공급 목표를 수립했는데 이때 공급 목표는 290만 톤입니다.
이걸 목재 펠릿으로 환산하면 그 목재 펠릿의 전환율과 칩 펠릿 비율을 적용할 때 이야기인데요. 한 120만 톤 정도가 생산이 가능합니다. 공급 목표대로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생산을 늘렸을 때 2040년에 122만 톤 정도의 미이용 목재 펠릿의 생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가중치 개편에 따라서 미이용 목재 펠릿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원료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발전소 앞서서 많은 전제를 깔고 말씀드린 거지만 저 161만 톤을 미이용 목재 펠릿으로 채우려면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는 383만 톤이 필요하고요. 433만 톤의 미이용 목재 펠렛을 생산하려면 산림 바이오매스가 1,000만 톤 이상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렇게까지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의 공급이 부족해지고 그 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장기적으로는 말씀드린 바대로 목재 펠릿의 수요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문제입니다. 목질개 바이오매스 발전 시장의 지속 가능성 문제인데 이 지속 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증가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현재의 발전 설비가 내구현에 도래해서 더 이상 이제 산림 바이오매스가 REC 가중치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이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어떤 생산 설비의 증설, 그래서 생산량의 증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제 지속 가능성이 사라진 이후에 민간에서 그런 투자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목재 펠릿 정책 변화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이 내용 확대하는 방안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산업계에서는 미이용 목재 펠릿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여기에는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든지 품질을 개선하고 지역과에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마련을 통해서 최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건 현재도 지금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지만 더더욱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이오매스 발전 시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산 시설에 대한 지원이 좀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앞으로 10년에서 20년 뒤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발전 시설들이 문을 닫게 되면은 완전히 시장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산업계에서도 정부에서도 선뜻 투자하기가 어려운데요. 지금 지속적으로 투자가 필요하고 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공급이 늘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체계가 좀 필요하고, 가장 좋은 거는 목재 수확량 자체를 크게 늘리는 건데 여기에선 좀 대국민의 그런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원의 입장에서 아니면 학계에서는 효율적인 생산 그리고 공급을 위한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제도나 이용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과격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공급 자체가 요단하지 않다면 지금 목재의 단계적 이용이 천명되면서 목재 펠릿의 발전 시장에서의 발전원에 약간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는데 목재 펠릿 자체를 목재 단계적 이용의 마지막 단계인 에너지 사용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재활용 목재를 포함해서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아직은 좀 이르긴 하지만 사실 국제표준 ISO라는 표준화 기구에서 제시한 목재 펠릿의 국제표준에는 재활용 목재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연히 활용성이 저조하거나 타 산업의 원료와 경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재활용이 용이하지 않은 목재 자원을 우선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환경부의 바이오 SRF 그리고 산림청의 목재 펠릿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고민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성을 회복하는 문제인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관계 부처와 환경 단체 그리고 일반적인 국민들 모두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과 이해시키기, 이 과정이 여태까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질개 바이오매스는 저희 우리나라 바이오 에너지 발전량의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전체 생산량이 1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의 1.1%는 목재 펠릿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목재일개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보급 차원에서의 역할, 그리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목표, 그리고 국가 오질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목재 펠릿의 역할,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태양광이나 풍력, 수력 발전과 달리 이제 자연 어떤 환경의 변화나 영향에
구애받지 않고 기저발전으로서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저발전으로 바이오매스는 특별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림의 현황 자체가 매우 노령화되어 있고 이렇게 탄소 흡수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목재 수확과 세대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목재 펠릿에 대해서 좀 그 목재 펠릿을 이용한 발전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득과 이해를 이루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산업과 정책 지원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라는 발전을 이용하는 게 우리의 사회에 어떤 가치를 주는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과 에너지 활용 둘 다 할 수 있는 적절한 에너지 이용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도 끊임없이 수행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조금 남아서 참고 자료로 말씀을 드리는데 산업부에서는 지금 RPS 제도에서 정부 주도의 그 시장 경매 제도를 전환하는 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달에 산업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었고요. 여기 주 내용은 재생에너지 원별로 시장을 분류하고 가격과 비가격 평가를 시행한 후에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 경매로 이제 재생에너지 지원을 전환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원별로 지금 분류가 된 게 태양광, 풍력,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매제도에서 우리나라 목재 펠릿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저는 조금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 재생에너지 생산량의 그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목재계 바이오매스는 태양광이나 풍력 그 이에 동등한 별도의 그 원으로 좀 분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가격 지표에서는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우위를 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 비가격적인 지표, 예를 들면 산업과 경제의 기여도,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장점을 가지는 환경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이 제도가 뭔가 완성되기 전에 우리 산업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이재정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